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에 이어서 한국GM 군산공장마저 가동 중단으로 군산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젊은 여성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크게 늘고 있어서 마약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마저 가동 중단으로 군산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잇따른 악재에 군산 경제를 받쳐온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GM 군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협력업체 단지입니다. 문을 닫은 공장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문을 연 공장들도 인력 감축과 단축 가동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군산에만 공장이 있고 군산 공장만 거래한 우리 협력업체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인데. 조선산업이 위기에 몰리면서 2016년 12월 기준 군산산업단지 가동률은 64.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까지 흔들리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산당 가동률이 57.8%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장 2개 가운데 하나가 가동을 멈춘 셈입니다. 오는 6월 GM 군산 공장까지 폐쇄되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업체들이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 GM 군산 공장이 지난달 가동을 멈추면서 한 달 사이에 협력업체 2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직 구조인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문을 닫는 업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산업단지 가동률은 계속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청업체들이 먼저 붕괴될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여기서 양성된 인력들의 취업의 길도 막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하청업체 구조가 그대로 가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 경제의 기반인 국가산단까지 반토막 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시가 GM 군산공장 폐쇄를 앞둔 상황에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군산시는 GM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되면 근로자 실업과 경제 추락 등 위기 상황이 우려돼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특별 연장과 고용 유지를 위한 특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 그것도 전문직이나 사무직 여성들도 사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3년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당장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라면서 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사이트 들어갔더니 바로 그게 뜨니까, 화면이 뜨니까 또 제 거를 입력을 해버려요. 주민번호 같은 거를. 입력을 했더니 제 것도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A씨는 결국 2천만 원가량을 넘겨줬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9억 1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 30대 여성의 피해 금액은 15억 5천만 원으로 1년 만에 158%나 증가했습니다. 직장 여성들은 목돈을 모았을 확률이 높아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피해 금액도 큽니다. 개인정보를 언급하면 쉽게 속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문적 용어를 써가며 강압적으로 말하면 위축되는 경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금전 거래 시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현재 마약 사범은 30,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크게 늘고 있어서
마약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전주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67살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 마약 사범의 연령대는 30, 40대가 3명 가운데 2명 꼴인 약 63%였고 50, 60대가 약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인터넷 등으로 마약을 접한 경우는 약 2%에 불과했지만 겨우 3년 새 무려 37%로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마약 사범이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19살 김모 군이 인터넷에 마약을 광고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경찰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 오프라인 대신 인터넷, SNS, 채팅 사이트 등 수많은 온라인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 익숙한 10대들까지 마약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부터 석 달 동안 마약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교동미술관이 5번째 초대전으로 동백 강종렬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하수정 초대전과 김동헌 조각전도 소개해드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시관 두 쪽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동백숲이 관람객을 압도합니다. 완성까지 걸린 시간만 2년 5개월. 동백숲 속을 파고든 빛의 산란이 벽면을 따라 섬세하게 펼쳐집니다. 여수에서 활동하는 강종렬 화백이 화려하고 짙은 빛깔의 동백꽃과 함께 전주를 찾았습니다. 동백꽃은 사실 그 초록, 어두운 초록 속에서 빨간색이 탁탁 있을 때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느낌으로 감상을 좀 해주시고.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부터 모시를 천연 염색해 만든 작품까지 엠마오 병원이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초대전을 갖습니다. 첫 병원 전시회를 준비한 작가는 환우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글과 그림들을 내걸고 긍정의 힘을 전합니다. 이 병원 자체가 항상 슬픔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희망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를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보리수 아래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 투박하지만 따뜻한 순백의 표정들이 절로 미소 짓게 만듭니다. 인간과 자연의 어우러짐이 돋보이는 김동헌 조각전은 오는 28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7곳이 전라북도에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2년간 인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전북 삼락 로컬마켓과 완주 로컬푸드 소속 모악 하가, 둔산 효자, 삼천점, 그리고 용진 농협 직매장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전담 조직을 꾸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한희경 의원은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사업 계획이 나온 뒤 민간 전문가 33명으로 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시군의 공모를 도운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군데가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해마다 100군데 마을에 300억 원 이상씩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전라북도가 전담 조직을 꾸려 보다 많은 시군이 공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군산과 남원에 야시장이 추가로 생깁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 야시장 공모 사업에 군산 명산시장과 남원 공설시장이 각각 선정돼 국가 예산 5억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읍시 장명동 쌍화차 거리는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내 학생들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밝힌 2017년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만 3천 원으로 전국 평균 27만 1천 원의 7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덕진공원의 연못을 가로지르는 연화교 철거 공사가 5월에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연화교를 철거하고 내년까지 연꽃 문양으로 단장한 새 연화교를 가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연화교 재가설과 함께 데크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정자 3동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